저는 약을 쓰지 않고 침과 추나만으로 난치성 질환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는 증상을 낮추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인체 내부 환경이 잘못 세팅된 것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번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명쾌한 최원장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항암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명쾌한 한의원이 문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는 암 환자분들의 맞춤으로 진료 절차와 치료 항목에 대한 궁금증을 좀 쪼개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나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왜 알러지 치료를 하라고 하냐, 알러지와 암이 무슨 상관이냐, 혹은 일병을 잡고 추나를 하고 침을 맞는 게 치료라니 이걸로 어떻게 알러지가 치료되고 암이 호전될 수 있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올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기존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명쾌한 한의원에 가면 무슨 알러지를 검사하고 어떤 순서로 치료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받으면 78가지 항목에 대한 기본 알러지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쇼츠에 1번부터 78번까지 번호로 적혀 있는 것이 초진 때 검사하고 치료하는 항목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BBF, 달걀 단백질, 칼슘 우유 유제품, 비타민C 야채과일, 비타민 B군, 설탕 당류,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코어 6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면서 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인체의 기초 대사 과정을 조율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24번까지를 베이직 24라고 부릅니다. 몸을 구성하는 기초 영양소와 주된 식재료, 내 몸의 조직과 뇌, 분비샘과 호르몬 등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치료 단계가 몸 안에서 생긴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이고요. 25번부터가 몸밖의 물질, 예를 들어 먼지나 환경물질, 외부 독소, 어쩌다 먹는 기호식품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을 치료하는 단계입니다. 특히나 24번은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치료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명령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을 치료하는 항목인데요. 만성질환으로 힘드신 분들 중에서 24번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24번까지는 꼭 치료를 마무리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24번까지는 알러지 치료를 번호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25번 이후의 항목에 대해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필요한 순서대로 골라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탈 78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기본 항목입니다. 암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암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토탈 78에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기본 치료 과정에 암과 관련된 항목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암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암종별로 악화되는 기전도 다르고 치료 방식도 다르고 쓰는 항암 약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는 간암 이야기만 주로 올라오는데 대장암도 치료하시나요? 신장암, 난소암은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 치료 방식이 다 같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바이아를 몸에 접촉하고 기의 흐름이 막히는 상태를 유발하고서 추나와 침으로 막힌 기 흐름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접촉에도 기 흐름이 막히지 않으면 바이알에 들어있는 그 정보에 대한 인체의 대응력이 정상화됩니다. 필수 영양소나 음식 등 몸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치료하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병원성 물질이나 매연, 중금속,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몸에 나쁜 환경 물질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간암이나 아토피나 자폐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유리병을 잡고 추나하고 침 맞는다는 치료 방식 자체는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유리병을 손에 쥐고 치료할 것이냐, 그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클리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제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그 암과 관련된 바이아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 진료실 벽장에 빼곡히 꽂아놓은 곳이 전부 다 바이알이에요. 그리고 저는 얼리버드입니다. 각종 신상 바이알이 나오기 전 컬렉션에 구멍난 것을 참지 못해서 수시로 바이알을 주문 제작하는 게 제 취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초진 때 검사하는 것은 78개 항목이지만 그 아래 세부 항목으로 약 1만 개 이상의 바이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히 국내 최대 수준의 정보량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1만 개 이상의 바이알 안에 암 환자분을 치료할 만한 바이알은 이미 풀 셋업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병리적으로 말할 게 너무 복잡하니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알이 없어서 여러분의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암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댓글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명쾌한 항암 클리닉의 치료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을 쓰지 않고 침과 추나만으로 난치성 질환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는 증상을 낮추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인체 내부 환경이 잘못 세팅된 것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영상을 보시고서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문의를 하실 적에 당연히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뭔가 치료를 해주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치료는 훨씬 뒷순위로 밀립니다. 그 전에 사람이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 흡수하고 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을 명령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전반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 영양소, 그 중에서도 신체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큰 항목부터 먼저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어6입니다. BBF, 달걀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 B군, 당류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그 어떤 치료보다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암 중에서 식이요법이 중요한 소화기 암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식단을 오래 하셔야 되는데 매일 삼시세끼 먹는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면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주식으로 쓰는 식재료를 코어6보다 먼저 치료합니다. 예를 들면 간암의 경우 주된 식단은 야채와 과일, 잡곡과 콩, 흰살 생선류입니다. 그래서 BBF 치료 이후에 녹말, 현미나 흑미, 찹쌀, 한국의 토종콩, 야채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그 중에서도 알러지 치료 초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에 있어서 한참 동안 손댈 일이 없는 재료들은 앞으로 당겨서 미리 치료합니다. 이렇게 주된 식재료에 대한 알러지 치료 후에 코어6 정규 치료 프로토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직 알러지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항목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은 셀프 마사지를 하면서 드시도록 지도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달걀 단백질 알러지 치료가 완료되면 유기농 닭과 유정란은 드셔도 됩니다. 칼슘을 치료하면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치료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우유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암종에 따라서 암의 증식과 전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칼슘 치료 후에도 우유를 드시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주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 비타민 B군, 당류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마무리하면 그제서야 암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진 때 병원에서 조직 검사할 때 떼내었던 암세포 샘플을 병원에서 대여해서 가지고 오라고 안내 드렸을 겁니다. 암세포 알러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제가 각종 암에 대한 샘플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출을 해올 조직 검사 샘플이 없으시다면 아마도 원내의 암세포 샘플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가 가장 정확하니까 그 정보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손에 암세포를 쥐고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힘을 하나도 쓸 수 없으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도 팔이 떨어져요. 여러분의 면역계가 암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암세포 알러지 치료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반출해온 조직검사 샘플에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이아를 만들어 드리고 그것으로 집에서 셀프 마사지 숙제를 하게 됩니다. 환자분에게 필요한 횟수만큼의 자가치료를 진행하며 보통은 완전 관해 때까지 지속하거나 혹은 암이 잘 컨트롤되고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수준까지 연속해서 셀프 마사지를 계속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셀프 마사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암줄기세포에 대한 치료도 있습니다. 전체 암 중에서 1 내지 2%는 자기 재생 능력이 있는 암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암제 공격에도 스스로 재생하고 다른 세포로 분화하면서 암의 재발과 전이의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캔서 스템셀에 대한 알러지 치료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빼내어서 다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있습니다. 표적치료제, 면역억제제나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등에 대해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알러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적다고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약물을 사용할 때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기 때문에 흐린 눈을 하고서 약을 먹는 것이죠. 항암제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취제나 조영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환자분의 만성적인 증상을 관리하는 각종 약물이나 검사나 수술에 사용했던 약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검사를 하시면 알러지가 아주 많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암이 유발된 핵심의 원인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위암은 헬리코박터, 간암은 간염 바이러스나 술, 자가 면역 반응, 폐암은 흡연과 유전자 돌연변이, 대장암은 육류나 기름, 태운 음식, 유방암이나 난소암은 여성 호르몬,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 전립선암은 호르몬과 술, 설암과 편도암은 바이러스와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간혹 바이러스, 박테리아, 백신, 감정 혹은 그 외 독성 물질이나 유전자의 문제 등이 결부돼서 원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암을 일으킨 핵심 원인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문제가 너무 크게 작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가 자기 몸을 죽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공포, 분노, 패닉, 쇼크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베이직 24의 순서를 이어서 치료합니다. 베이직 24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환자분의 암 치료에 필요한 조합을 찾아보거나 하부 항목의 심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암세포와 원인을 조합해서 치료하거나 항암제와 항암 부작용이 심각해서 기능이 저하된 장기와 컨비네이션으로 치료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런 컨비네이션의 조합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나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명쾌한 항암 클리닉의 치료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저의 경험치에 기반한 통계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치료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이 시작된 원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현재의 감정과 상태도 전혀 다르며 암을 겪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며 풀어야 할 삶의 문제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치료해야 하나, 무엇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치료인가를 제가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은 무의식이라고 하고 저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동반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과 의식은 답을 알지 못하는데 무의식적인 영적인 영역에서는 답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암 진단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의학적으로 해답이 없다는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매일 기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가족 다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명쾌한 체원장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